자, 일발장전 주제는 오늘도 식량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고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테마, 이 테마가 좀 길어지면은 모멘텀이 더 길어지면 슈퍼 사이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식량 얘기입니다. 또 식량과 관련된 이슈는 뭐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빙빙 나오는데 쉽게 끝나지는 결코 않을 거라는 거 올해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타이틀은 가장 강력한 테마는 식량이고 관련 기업들은 뭐 최근에 많이들 언급됐고 김현 매니저도 뭐 관심 기업으로 얘기하셨던 기업이 어제도 상한가도 기억했고 네. 뒤에 또 이제 추천주 하실 때 네. 연결해서 리뷰 볼 테지만 자 오늘 그린 플러스를 한번 볼까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를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가 원자재의 슈퍼사이클 장기 호황을 예고한다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탑픽으로 주면서 투자자 레터를 보냈는데 투자자들한테 히든 레터에서는 식량 관련 기업들을 사들이라고 그래요. 뭐 이유가 다 있겠죠. 뭐 인도네시아의 팜유 전면 금수 조치는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세계 최대의 해바라기 씨유 생산국이 이제 우크라이나고 거기는 뭐 지금 물동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작황도 그렇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팜유로 넘어왔으면 이제 콩기름, 뭐 해바라기 씨유는 마찬가지고 카놀라유, 포도씨유 아마 다 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인플레이션 도미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막단이라고 하기 뭐한데 채소 가격이나 과일류에도 분명히 파급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장마철에 접어들면 또 들썩들썩 이슈인데 그 이마트가 얼마 전에 이제 스마트팜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움직이면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뭐 그린플러스는 사실 알루미늄 사업부하고 이제 이 스마트팜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데 둘 다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실적도 나름 호조를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단순 온실, 뭐 비닐하우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둬야 된다. 그러니까 원자재, 에너지의 얘기는 과거 정권에서 한번 이슈가 되다가 이게 확 터부시 되는 바람에 지금은 이 난리를 겪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뭐 민간 업체한테만 이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민족주의는 워낙 뚜렷해지기 때문에 하물며 인도네시아까지 팜유인데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물론 아니 제가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네. 이게 하루가 다르게 위협적으로 다가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그래서 앞으로는 슈퍼푸드 이런 사업이 나오겠죠. 슈퍼푸드 네. 콩 한 알만 먹으면은 이제 배가 부르는 약간 드래곤볼에서. 그런 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곤충이 대한식량으로 떠오르는 이거는 좀 그렇잖아 아, 사실은. 좀 그래 목좀 네. 그래요. 어떻게 바퀴벌레를 먹겠어요 우리가. 이 방송용은 하여튼 네. 그린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팜은 사실 관련 기업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이 수경 재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 알루미늄 바디를 써야죠. 그렇죠. 골조? 네. 이 철제를 쓰면은 녹이 슬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상당히 까다롭고 온도, 습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조절도 잘해야 되고요. 잘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IoT 이런 AI 이런 게 들어가야죠. 저희도 이제 베란다에 쭉 다 늘어났더라고요. 집사람이 뭐 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농장을 만들어 놨길래 이제 네. 우리도 뭐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저는 지금 3개 정도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이마트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셨고요. 2020년도에 이 이마트가 스마트팜 기업인 엔싱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경기도 이천 후레시센터 근처에 스마트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작물 채소들은 이제 마트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개 지점에서 8만 개 이상의 제품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실내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게 되면 이 양상추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비수기가 있거든요.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폭염 그리고 9월달에는 보통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달 같은 경우는 또 겨울이 한파 이런 부분인데 이때 양상추를 출고를 했더니 상당히 판매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마트는 계속해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홈플러스단지 그리고 롯데 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팜 사업을 현재 추진을 예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어, 햄버거에 상추가 빠진 적이
그렇죠. 옛날에 토마토도 채소 가격이 올라가지고 감자도 뭐 그랬더니 이 얘기가 양파도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요? 뭐 햄버거가 네. 좀 이렇게 풍성해 보이려면은 네. 언젠가 한번 우리 백종원 씨가 얘기했는데 양배추를 네. 막 솔다시를 해갖고 이렇게 좀 두툼하게 네, 두툼하게 만드시죠. 이게 좀 이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네. 근데 하여튼 채소 말 끊어서 갑자기 햄버거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마트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돼버렸고 네. 그리고 참 알려지진 않았는데 국순당이라는 회사도 네, 좀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국내 스마트팜 1위 업체인 파메이트 2대 주주인데 그 표면적으로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2대 주주인데 실질적으로는 1대 대주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순당이 35.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1대 주주가 그 2014 MMAG라는 이 펀드인데 이 펀드가 46%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순당이 2014 MMAG의 지분을 또 11%가량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중호 씨가 또 관계인인 배중호 씨가 4.8%가량 지분을 갖게 되면서 총 지분율이 51.8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또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요? 그리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그 팜그리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스마트팜과 스마트 그리드를 합쳐서 이 회사는 팜그리드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화장품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추진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는 썰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업종 자체가 구성이 되고 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시세가 나오면은 뭐 너도 나도 다 이제 네. 스마트팜 관련주라고 또 얘기할 그렇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무바이오. 노무바이오. 이건 종자회사니까 잘 종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채소 말씀하셨는데 네. 고추란지 무, 배추 이런 종자 매출이 주요 매출원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마트, 국순당, 노무바이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좀 아꼈다고 말씀했는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어. 그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우 지수하고 S&P가 동반적으로 2% 넘게 같이 빠지는 걸 보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뭔가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나스닥이 큰 폭으로 많이 빠졌지 다우지수하고 S&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었는데 왜 똑같은 이슈가 나는데 똑같이 2% 넘게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해놓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놨던 게 있었는데 그 도이치뱅크의 그 짐 리드 리서치 헤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계 현금이 30년 만에 부채를 초과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연준이 가계 건전한 대차 대조표를 감안했을 때 소비 수요를 좀 둔화를 시키고 물가 상승세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좀 꼬리를 물고 가보다 보니까 결국 연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거를 만약에 좀 꺾게 된다라면은 조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3%에서 3.5%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지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네. 1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9%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현재 그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공급망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공급망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수요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의 어떤 소비 경기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네. 파월 의장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은 반면에 자신감이 있어요. 네, 네. 반면에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용 시장이라든지 경제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금이 부채를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그 소비도 계속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소비가 중요한 건 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선소비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올라갈 것이야 선소비, 올라갈 것이야 선소비 이런 흐름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실적으로 이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에서 너무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리할게요. 시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그 연준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만 꺾는 액션이 나오게 그러니까 이 소비가 계속된 소비 선소비를 해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빅스텝을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여기 도이치뱅크의 리서치 헤드가 얘기한 것처럼 소비 수요 둔화
그러니까 미국 GDP의 80%가 소비지 않습니까? 소비 수요가 둔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고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조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다우지수, S&P 지수가 조금은 큰 폭으로 같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결국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만 있다라면은 지금의 이런 그 시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비 수요의 둔화는 리세션이에요. 네. 경기 침체로 가는 건데 뭐 어, 지금은 구매할 네. 수 있는 능력이 비싸도 먹겠다라는 뭐 하여튼 그런 오늘 뭐 신량 얘기하다가 너무 나가가지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쉽게 비슷합니다.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지금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나 각종 이제 뭐 지역은행 총재들이 자꾸 이렇게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이유는 시장이 이제 물가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일종의 제가 네. 이제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써드렸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이제 강한 좀 시그널을 좀 보내면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결국 이제 아까 팀장이 말씀하신 건 그거죠. 실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 여력이 이제 지금 충분한 상황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크게 영향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이제 실제로 좀 피부로 와 닿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자본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뭐 어렵게 얘기 안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좀 시그널을 보내는 거. 그래서 저는 빅스텝을 5월, 6월 달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빅스텝을 해야 또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물가를 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그린 플러스에서 지금 네. 금리로 가면은 어떻게 네, 정리가 그래서 안 이제 되죠? 말을 좀 이제 다시 이제 또 논점을 좀 돌려서 그린 플러스로 이제 좀 얘기를 물론 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에는 이게 다 덮여 그렇죠. 있긴 해요.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 산업에서도 패러다임이 정말 좀 많이 바뀌고 네. 4차 산업이 이제 개화되는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졌다라고 이제 거시경제 분석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요즘에 이제 시티팝이 아니고 시티팜. 네네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실 이제 아까 자급자족 얘기해 주셨잖아요. 스스로 이제 농작물을 이제 만들어서 자급자족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수경 재배하거나 LED 이제 그런 시설들을 이제 판매하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조금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면 이제 스마트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아까 에이티팜 얘기해 주셨지만 상장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그린 플러스가 네. 가장 이제 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린 플러스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 기본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그렇죠.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알루미늄 가격 많이 올라간다라는 맞아요. 거 이게 이제 사실 나중에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판가에 전이시키면 이제 수익성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어도 하더라고요. 장어. 네, 맞아요. 장어를 이제 양식하는 것도 하던데 장어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 장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재고 자산이잖아요. 네, 수산. 네, 그래서 이제 수산물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차익이 이제 또 잡히니까 그것도 이제 실적으로 또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효과를 감안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연어 가격도 올라가고 참치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그린 플러스가 탑픽 종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뭐 주제는 정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딱 10초만요.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 정리해서 보내야 된다니까. 제가 좀 빨리 이따가 얘기하고 갈 시간 테니까요.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